이번 시간은 여론교재 133페이지예요. 여론교재 133페이지 오시면 제6장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참 중요한 파트인데요. 네. 최근 출제가 조금 뜸했죠. 그래서 어느 해보다 가능성이 좀 많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개발행위 허가. 네. 개발행위 허가제도 이제 펼쳐놓고 잠깐 한번 봐요. 133페이지 그대로 펼쳐놓고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할 테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공부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아닐까요?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네. 라고 했을 때 그 책 보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교재 보시면은 어디에 봐도 개발행위 허가 제도 무엇인지를 적어두지는 않잖아요. 조문으로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제가 설명하는 필기를 메모해도 괜찮아요. 어디에 적을까요? 노트에 적을까요? 거기에 적을까요? 거기 133페이지 교재에 적어요. 교재 133페이지에 교재에다가 저 위에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 뒤에 빈 공간이 좀 있잖아. 거기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필기하라고 하니까 너무 좋죠, 그죠? 하세요.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할 때 개발행위 할 때 개발이 뭐죠? 그렇죠. 건축이라고 그랬죠. 건축. 그냥 공법에서 개발은 건축이에요. 건축. 건축. 가장 대표적인 개발행위는 건축이라고 봅니다. 건축.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건축물의 건축.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 건축물의 건축이에요. 건축. 건축. 건축은 농지나 임야에다가 건축을 못 하잖아. 농지 상태이거나 임야인 상태를 못하니까 농지나 임야를 건축을 하기 위해서 대지로 조성하잖아. 택지도 조성하고 공장 지으려고 산업단지 조성하고 하잖아. 그죠? 이건 뭐죠? 토지 형질 변경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 등이 가장 대표적인 국토 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공법 시간에 개발이 뭐죠라고 물어보면 그냥 아까 어떤 분처럼 건축이라고 말을 해요. 그냥 개발이 뭐죠? 건축. 그렇게 하시라고. 건축. 개발이 뭐죠? 뭐 더 좋은 방향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법적으로 하면 건축이에요. 건축. 개발이 뭐죠? 건축. 그러면은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를 개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건축물의 건축 등 국토를 개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첫 번째, 적으세요. 도시군 계획 사업. 이 배우거든 첫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 사업이 있죠? 세 가지.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를 개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 개발이 이루어지면은 이거는 쉽게 여기서 한번 봐요. 쉽게 여기서 도시 계획과 군 계획으로 계획된 사업이잖아. 개발이잖아. 도시 계획과 군 계획으로 계획된 사업이니까, 결정된 사업이니까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무계획적 개발입니까? 계획적 개발입니까?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된 개발이에요. 그래서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 그러면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만들어지고 택지가 조성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건너편에는 학교를 짓고 이렇게 하면은 난개발을 막을 수 있죠? 환경 파괴를 크게 합니까? 최소화합니까? 최소.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공적 개발은 허가를 받아야 될까요?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을까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허가 대상입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거야. 네. 비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비도시군 계획 사업. 비도시군 계획 사업. 비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이잖아.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발이라. 그러면은
도시계획과 군계획에 의하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 개발을 하면은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되지 않은 개발이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 사적 개발.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 평택에서 여러분이 땅 사서, 그죠? 그 땅을 공장 짓고 내 주택을 짓기 위해서 형질 변경하고 건축을 하고 이런 행위는 이 법상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사적 개발이고, 이 사적 개발은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되지 않은 개발이기 때문에 누구는 마음대로 아무 곳에 공장 지어버리고 누구는 아무 곳에 축사 지어버리고, 그죠? 누구는 들판 한가운데 농지에다 아파트 지어버리고.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그 개발행위가 환경적으로 도시계획적으로 적합한지 기준에 맞으면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하는 개발허가제도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를 관할 시청 군청에 가서 허가를 받게 하는 거죠. 어디서 허가 받죠? 시청 군청. 그럼 봐요. 서울에서 서울시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토지 소유자는 그냥 해야 됩니까? 서울시청에 가서 허가받고 해야 됩니까? 서울시청에 가서 그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거야. 허가를 안 받고 땅 사서 내 땅이라고 마음대로 포크레인 투입해서 형질 변경하고 불도저로 토지를 밀면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허가받지 않고 했죠.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가자가 돼요. 이게 개발허가 제도라. 그러면 이제 봐요. 오늘 이후로 이거 연습하시고 말을 하라니까, 말을. 필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특히 지금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은 내가 높은지 안 높은지는 자기가 말하면 되잖아. 자기가 알고 있잖아, 이제. 그죠? 네. 제가 말하면 기분 안 좋으니까. 네. 자기가 내가 연령대가 좀 높다 싶으면 많이 좀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예를 들면 20대가 2분 연습할 때 40대는 한 40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60대 이후는 죄송해서 말을 못 하겠다. 몇 분 해야 될지를. 그래야 된다, 이 말 그래요. 따라가죠. 우리가 달리기를 하더라도 젊은 사람 따라가기 쉽지 않잖아, 그죠? 그럼 젊은 사람 1시간 뛸 때 우리는 2시간 뛴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가죠. 젊은이 가지마, 천천히 가 할 수 기다려주지 않잖아. 우리가 부지런히 갈 수밖에 없지 뭐. 이렇게 할게요. 개발허가제도 뭐죠라고 물으면은 건축물의 건축 등 국토 개발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공적 개발과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이 있는데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을 관할 시청 군청에 가서 허가를 받고 하는 제도를 개발허가제도라고 합니다. 100점 맞죠?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개발허가제도가 뭐죠? 이런 된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궁금하잖아. 교재 한번 읽어봅시다. 원칙.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를 미칠 것이고, 밑에 적어요. 시청 군청이라고.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밑에 박스안에 몇 개 보입니까? 6개.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청 군청에 가서 두 번째 줄에 뭘 받아라고? 허가 동그라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개발허가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단 미칠 거요. 도시군 계획 사업 줄 꽂고 계십니까? 네. 잠깐만. 제가 교재를 엎어가지고 지금 303페이지. 333. 오케이. 찾았어. 이렇게 하다가 책장이 넘어가 버렸어. 장풍에. 와. 자,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밑줄 껐습니까? 지금 가로 건너 떠야 되는 거 맞죠? 거기 가로 안에 줄 거면 안 된다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밑줄 껐죠?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공적 개발은 관할 시청 구청에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이 말이라. 그 말은 비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이 법상 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이제? 설명 듣고 나니까 교재를 볼 수 있게 되잖아. 왜 강의 듣죠? 책을 혼자 볼 수 있게 하려고 강의 듣는 거예요. 근데 강의만 듣고 책을 안 보면 될까요? 안 되죠. 책 보러 갔는데 자꾸 책을 봐요. 요약집 봐요? 요약집 보고. 나중에는 이제 특강 전형을 보고 막 그렇게 하잖아. 망하는 길로 자꾸 가버려. 엉뚱길로 가버리는 거죠. 진짜 진솔하게 진실로 합격하고 싶으면 기본서를 끝까지 보시면 돼요. 다른 자료를 물리치면 됩니다. 이제 해봐야 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은 이제 속이잖아. 달콤하게지. 좋은 요약집으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처럼 다 만들어주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막판 되면 이제 특강을 막 찍어서 준다고 막 줄여주잖아. 800페이지를 20장으로 줄여주니까 얼마나 좋아. 감격하고. 시험은 결과는 안 좋고 그렇게 되는 거야. 애가 이쁘다고 홍삼 액기스만 평생 먹이면 애가 건강에 크겠냐고. 그죠? 고기도 먹고 나물도 먹고 먹기 싫어 쓴 것도 먹여야 되고 그래야 든든하잖아. 달콤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발허가 제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셨죠? 그럼 이 법에 의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받아야 될까? 허가 대상 행위입니다. 허가 대상 행위가 바로 박스에 나와 있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에 박스 안에 몇 개 들어있죠? 6개. 이게 허가 대상이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중에서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면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을 묶어서 뭐라고요? 허가 대상. 1번 건축물의 건축, 건 동그라미 첫 글자 동그라미, 공작물 설치, 공 동그라미, 건공, 토지용질 변경 3번, 4번의 토석의 채취, 5번의 토지 분할. 앞에 글자 토가 3개죠? 동그라미예요. 건공, 토토토. 그 다음에 6번 내려와요. 6번에 녹지적 녹 동그라미, 관리적 관 동그라미, 자연환경 보존의 자 동그라미.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는 토지니까 울타리 안에 토지입니까? 울타리 밖에 있는 토지입니까? 울타리 밖에 있는 토지에다가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은 울타리 밖의 토지에다가 물건을 몇 개월? 1개월 동그라미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쌓아놓는 행위를 줄 거예요. 쌓아놓는 행위를 적으세요. 이꼴 적치행위, 쌓을 적자, 적치하는 행위, 적치행위죠. 적치행위 할 때 적 동그라미 그렇게 해서 제일 위에서부터 동그라미 된 것만 읽어보세요. 건공 토토토 독관자 일적 독관자 일적 독관자 일적이 뭐죠?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몇 개월? 1개월 이상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이 법상 개발허가 대상이 된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국도교육법 규정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 어떻게 외웠죠? 건, 공, 토토토, 건공, 토토토, 독관자, 일적, 독관자, 일적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같이 해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첫 번째 토가 뭐죠? 토지, 형질 변경, 두 번째 토는 토석의 채취, 세 번째 토가 토지 분할, 그리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다가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는 개발허가 대상이 되는. 그럼 잠깐만, 이 6개 있잖아요. 이 6개를 도시군 계획사회에 의해서 공적인 방법으로 이 6가지 개발행위를 하면 허가받아 안 받아? 안 받고 이 6가지를 도시군 계획사회에 의하지 않고 사적으로 내 땅이라고 마음대로 개발행위를 못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사회에 의하지 않고 하려면 그냥 해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시청구청에서 허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공 토토토 녹관자 일적을 하면서도 좀 하기 싫은 것이거든요. 이렇게 머리 글자 따서 외우면은 이걸로 수험 준비가 끝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제 합격 못 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제목만 외우면은 합격하는 시대는 15년 전이라는 거지.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건축물의 건축이 뭘까를 알아야 돼. 건축물의 건축. 이때 건축물의 건축이란 그래서 교재를 보라고 하는 거야. 이때 건축물의 건축이 뭐라고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이라.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에 따르는 건축물의 건축이죠. 이때 건축은 건축법에서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단 말이야. 나중에 배우죠? 건축에서 배우니까 안 적어도 돼요. 5개가 뭐죠?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가지 건축 행위를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사적으로 내 땅에 하려면은 근황이 됩니까? 시청구청에 가서 허가 받습니까? 시청구청에 가서 허가를 받고 해라 이 말이라. 근데 잘 들으세요 이제. 잘 들어요? 건축물의 건축. 적어요 이거는 이제. 적으시라고 그 위에다가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은 이 법상 이 법이 뭐죠? 국토계획법이잖아. 이 법이. 국토계획법 시간에 이 법은 국토계획법이잖아. 이 법,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더라도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으면 이 법상 개발허가 대상이 된다 이 말이라. 맞죠? 그 나중에 이제 건축법을 배울 건데 건축법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에 건축을 하면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무슨 법?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건축법상 건축 허가 대상이면서 국토계획법 이 법상 개발 허가 대상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법이 뭐라고요? 국토계획법입니다. 이 법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 그럼 다시 보세요. 설명 들어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허가 대상이잖아요. 동시에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도 되는 거라. 아셨죠? 네. 건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국토계획법상 뭐죠? 국토계획법상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면서 동시에 건축법상 뭐가 된다고? 건축 허가 대상이 되는 거야. 동시에. 그런데 보세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을 건축할 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받았어. 건축을 받으면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가 된다. 의제가 된다. 본다가 아니라 의제가 돼요. 근데 건축에 따라서 건축을 건축할 때 국토계획법상 개발허가를 받았다고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는 아니한다. 이 관계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에 따라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허가 대상이면서 동시에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이지만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을 건축할 때 건축법상 건축을 받으면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OX? O. 근데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허가 받았다고 건축법상 건축을 받은 것으로 본다. OX? X. 이는 의제가 안 돼요. 아셨죠? 이 관계를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법이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 봐요. 공작물 설치. 공작물 동그라미 해봐요. 공작물 설치. 처음 나오니까 기본 이론이니까 하겠습니다. 거기 드시죠. 제가 그 단어 시험은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옵니다. 공작물이 뭔지는 안 나온다니까 시험엔. 근데 구분해야 되니까 옆에 적으세요. 참고. 공작물, 건축물 적으세요. 옆에다가. 공작물, 건축물. 공작물하고 건축물의 공통점은 자연적으로 존재한 겁니까? 인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입니까? 인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똑같죠? 근데 인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 지붕이 없는 것은 뭐죠? 지붕이 없으면 공작물. 지붕이 존재하는 것은 뭐죠?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건축물과 공작물을 이제 구분을 할 때는 법은 그렇게 구분해요. 건축법에서
인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인공을 가하여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 지붕이 존재하면은 건축물, 지붕이 존재하지 않으면 공작물, 건축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구에서 분류하면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공작물이라는 것은 인공을 가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인데 지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것. 그러면 한번 봐요.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이 뭐죠? 공작물이다. 이 공작물의 설치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려면은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뒤에 적어요. 동그라미 2번 제일 끝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죠. 그 설치 뒤에다가 적어요. 예를 들면은 광고판, 광고탑, 광고판, 광고탑, 광고판 이런 것들이죠. 여기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 달리면은 대기업 광고판 보셨죠? 광고판이죠. 그죠? 이건 대학교도 가끔 보이더라. 오호호호. 이건 지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고탑 지붕이 있어? 없어? 없죠. 자연적으로 존재한 겁니까? 인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입니까? 인공적으로. 내 땅에 광고탑 마음대로 못 세운다는 거예요. 광고판 못 세워요, 마음대로. 알겠죠? 그럼 대기업에서 보통 그 토지 임대해서 이제 연간 임대료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드리고 광고판 이거 세운단 말이야. 이런 거 설치는 임대료 받고 그냥 해야 됩니까? 허가 받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게 공작물 설치라고 예를 들면. 이제 구체적으로 현장에 가면 무엇이 공작물 설치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좋은 사례가 되잖아. 이런 것도 도시군 계획사,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되지 않은 거면은 내 땅에 광고탑을 설치하더라도 그냥 해야 됩니까? 광고탑, 광고판도 허가 받고 해야 됩니까? 관할 시청중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이 뭐냐면요. 이 줄 거요. 절토, 성토. 절토, 성토가 뭔지 가로 안에 적어놨죠. 이것도 안 적어놨다가 법을 개정해서 또 이거 적어준 거야. 구체적으로 뭔지를 적은 거야. 절토가 뭐죠? 땅 깎기. 땅을 깎아내는 거고. 성토가 뭐죠? 흙을 쌓는 거고. 정지가 뭐 정지. 정지는 수도비 아니고 평평하게 고르는 거 봐요. 고르는 거. 땅을 고르는 것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죠? 정지. 우리 정지 작업한다 그러잖아. 정지 작업한다고. 땅 고르기.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을 하는 거야. 포장은 뭔지 알죠? 포장, 도로 포장. 이것들을 뭐라고 이렇게 해서 줄 거예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뭐라고 그러죠? 토지 형질 변경. 토지의 형상은 땅의 겉모양이죠. 형상은 겉모양이잖아. 땅의 겉모양을 바꾸면은 전부 토지 형질 변경이 되는 거야.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 줄 거예요.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매립. 밑줄 껐습니까? 공유수면이 뭐죠? 강, 호수, 바다 등을 공유수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 호수, 바다를 매립하면은 그것도 뭐죠? 법적으로는 토지 형질 변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서해안 바다를 매립하면은 법적으로는 뭐죠? 토지 형질 변경. 그것을 누구나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 있습니까? 허가 받아야 됩니까? 관할 시청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지. 허가 받지 않고 덤프트럭 사서 바다를 이렇게 매립하면은 정가 줘야 되는 거예요. 토지 형질 변경. 고개 드시죠? 이게 바다로 보여요? 산으로 보여요? 산이잖아. 이대로 여기 공장 짓고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까? 형질 변경이 필요합니까? 형질 변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요, 그 원시적인 상태로 그대로 건축할 수 있는 땅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전부 집 짓고 공장 짓고 이렇게 하려면은 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평평하게. 밀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둡니까? 절토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절토. 흙을 깎아내는 거죠. 산이 높은 부분을, 이 절토. 이 계곡이 낮은 부분은 그대로 둬야 됩니까? 성토를 해야 됩니까? 흙을 쌓기, 자갈바위돌을 채워서 쌓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깎아내고 성토해서 팽팽하게 고르는 마지막 작업을 하잖아요. 이게 뭐죠? 정지. 등의 방법으로 땅의 겉모양을 바꾸면 전부 형질 변경이니까 건축을 하려면 형질 변경은 수반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대로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어디 있냐고. 전부 형질 변경이 필요한 거지. 이걸 개발인 허가라 그래요.
이런 건 이제 토목을 또 설계해요. 토목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맡기면은 이제 형질 변경을 허가받아야 되니까 이 개발인 허가 절차를 시청구청에서 밟아주는 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개발인 허가를 받아주는 사람들. 일반인 절차를 잘 모르니까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고 나중에 땅 사서 이제 개발할 때 이런 행위할 때는 그쪽에 이제 이런 개발 허가 절차를 밟아드리는 사무실에 손님을 보내주면 좋죠. 그럼 절차가 진행된다고. 다 형질 변경이야. 단 무조건 절토 성토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배워요. 절토되는 부분의 높이, 깊이가 50cm 이하. 50cm 이하는 큽니까? 경미합니까? 경미한 거예요. 땅 파다가 삽 가지고 뭐 힘껏 눌러도 그냥 금방 50cm 팔 수 있는 거잖아. 그걸 시청구청에서 허가받고 못 하잖아. 시청에 갔어. 민원실에. 왜 왔어요? 저 개발이 허가 받으러 왔습니다. 뭐 할 건데요? 저 꽃밭 뭐 봄철에 이제 그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50cm 넘으면은 허가 대상, 50cm 이하는 허가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경작을 목적으로 하면은 허가받아 안 받아. 상식으로. 경작 목적, 농사시를 목적으로 밭갈이 농가리 하잖아. 그게 50cm 넘는다고 허가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상식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 우리가 땅을 보러 갈 때 항상 뭘 봐야 됩니까? 높낮이를 보시고요. 눈으로 이렇게 잘라봐야 돼. 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은 절토하고 이 부분은 성토는 이 정도로 해야 되겠구나. 보고 이제 그 토지를 허가를 받아야 될지 허가 없이 개발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땅 보러 가면 항상 첫 번째 볼 때가 딱 이렇게 잘라서 이만큼 절토, 이만큼 성토 이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현장 답사 가면은. 그래서 뭘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랬죠? 줄자. 눈대중으로 봐도 되는데 줄자를 가져가는 게 다 쇼 아닙니까? 잘 보여줘야 돼, 손님에게. 맞잖아. 그럼 딱 가가지고 딱 보고 줄자 가지고 딱 어둡게 내려가서 줄자를 쫙 해가지고 높이가 150cm야. 그럼 허가 없이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고개를 빨리 들면 안 돼. 고개를 천천히 들면서 아주 부정적인 표정으로 하고 땅 주인에게 가가지고 아까 전화상으로 말씀드릴 때 평당 50만 원에 얘기가 오갔잖아요. 그죠? 와서 보니까 이 땅은 저쪽에 절토해야 될 부분이 150이고요. 성토해야 될, 메워야 될 거 한 2m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은 허가 없이는 개발할 수 없습니다. 평당 50의 얘기가 오갔지만 와보니까 현장이 이러니까 평당 50 그대로 해야 됩니까? 깎아야 됩니까? 매수자에게 깎아줘야 되잖아. 매도하실 분에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자 모시고 왔을 때 평당 30이라도 파세요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수자에게는 또 가서 이제 데려오신 분에게는 가서 뭐라고 해야 되죠? 이따 아까 우리 50에 사기로 했잖아. 50이면은, 그죠? 와서 보니까 저래. 허가 없이 개발 못 하거든. 내가 알아. 이 땅은 허가 가능성이 99%야. 나 믿고 계약서 찍어. 단 10만 원 깎아드릴게. 평당. 40. 여기는 30 했잖아. 40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10만 원 더 싸게 사줬으니까 그냥 그 10만 원 또 이분만 먹어야 됩니까? 저도 먹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나중에 1000만 원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 쇼가 필요하지 뭐. 줄자도 재고 팍 하고 거기다 팍 쑥 이렇게 해야지. 토석 채취. 토석의 채취. 토석 채취는 그대로입니다. 밑줄 긋죠.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 등을 내 땅에서 채취를 하더라도 그냥 해야 될까요? 허가받고 해야 될까요? 허가받고 해야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럼 내 땅이라도 덤프트럭 세워놓고 흙을 파내면은 허가받지 않으면 못해요. 알겠죠? 허가받고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토지 분할. 토지를 분할하는데 허가 대상이 몇 개 있죠? 3개. 토지를 분할할 때 허가 대상이 기역, 니은, 디귿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할 때는 도시계획과 군계획에 의하지 않고 하면은 그냥 해야 됩니까? 허가받고 해야 됩니까? 허가받고. 예를 들면은 밑줄 긋죠. 기역번, 녹관, 농자. 녹관, 농자가 뭔지 알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머리 글자 동그라미 한 거죠. 녹관, 농자 내에서 인허가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할 때는 이 법상 허가 대상이 됩니다. 외울 때 그렇게 외우시면 되죠. 녹관, 농자 내에서 인허가 없이 하는 토지 분할. 녹관, 농자 내에서 인허가 없이 하는 토지 분할은 이 법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냥 그렇게 해놓고
다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왜요? 이런 거 시험 안 나오거든. 그 다음 내려와요.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 몇 개월? 1개월 이상 장기간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는 허가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지 않죠? 도시적 밖에 농림지역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녹관자 밑에 아니야. 농림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거 적어두는 게 좋죠. 그러면 도시적 밖에 농림지역에서 1개월 이상 장기간 물건을 적치할 경우에는 개발휴가를 받아야 한다. O 묻겠습니까? X가 되는 거라. 왜요? 농림지역에는 볏집도, 볏집, 추석에도 볏집도 막 이렇게 쌓아둬야 되고, 맞죠? 농산물도 이렇게 쌓아두고 해야 되는데, 그걸 허가받게 하면 난리 나죠. 맞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수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림지역에서는 장기간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도 허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시켜 준 거예요. 이게 농림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주의하시면 돼요. 녹관자, 일적.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법상 개발휴가 대상을 6개를 한참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사례를 들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요리가 좀 되고 나니까 책 읽어보기가 훨씬 좀 편해졌죠. 형질 변경이 무엇인지 아셨고, 형질 변경이 뭐죠? 그냥 성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 성형. 알겠죠? 땅 성형도 그냥 해야 됩니까? 개발휴가 받고 해야 됩니까? 개발휴가 받고 해야 됩니다. 네. 넘어가요. 네. 그 다음에 허가받은 사항의 경미한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동그라미, 변경. 앞으로요. 이 단어가 계속, 공법은 똑같은 원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변경은 항상 새로운 행위로 봐요. 변경 행위는 새로운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법에서는. 변경 행위는 변경 행위로 봅니까? 새로운 행위로 봅니까? 새로운 개발 행위를 보는 거라. 그럼 잠깐만. 여기 형질 변경을 3만 제곱미터를 하겠다. 3만 제곱미터의 토지 형질 변경을 하겠다. 토지 형질 변경을 하겠다. 라고 개발 허가를 받았어요. 3만 제곱미터의 형질 변경 하겠다고 허가를 받았다고. 주거지역에서. 알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택지가 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면적을 3만 제곱미터 허가 받아놓고 4만 제곱미터를 개발해버리면 그냥 둘까요? 처벌할까요? 처벌하죠. 그럼 허가받은 면적보다 면적을 늘리면은 그대로 개발합니까? 허가 사항이 변경됩니까? 변경되는 행위는 새로운 행위라고 보는 거야. 새로운 형질 변경 행위로 본다, 이 말이야. 그러면 변경은 그냥 해야 됩니까? 변경은 허가받는 게 원칙입니까? 그 변경에 관하여 본래대로 새로운 행위처럼 허가를 받는 게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이라. 근데 변경 면적 규모가 작아. 예를 들면은 3만 제곱미터를 허가받아 놓고 1000제곱미터를 축소해서 개발하는 거야. 그러면은 변경 면적이 작은 확대입니까? 축소입니까? 축소잖아. 이런 것은 허가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야.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변경은 허가 받는 게 원칙인데, 허가 사항을 변경하면 변경을 받는 게 원칙인데,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중요하니까 몇 가지만 살짝, 이런 게 한 줄 지침문에 들어가는 거라고. 또 이렇게 나온다고. 승인 받았어. 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면은 똑같은 행위로 보니까, 새로운 행위로 보니까 뭘 해야 되죠?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해. 변경. 허가상 변경은 변경을 받고, 신고상 변경은 변경 신고하고, 승인상 변경은 변경 승인을 받아야 돼. 단, 변경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인가를 받았어, 인가.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면은 변경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변경 인가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변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새로운 행위라고 본다. 허가상 변경은 새로 허가받아야 된다, 이 말이고, 신고상 변경은 변경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고, 승인상 변경은 변경 승인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인가상 변경은 변경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한번 보세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데 크게 변경합니까? 경미합니까? 경미하니까 예외적으로 변경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읽어볼게요. 개발휴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 동그라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줄 것이고,
이게 뭐죠? 원칙이라. 변경은 그냥 해야 됩니까?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변경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줄 거죠?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그때 다음이 몇 개 있죠? 박산에 3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변경 내용이 경미하니까 그러하지 않다 이 말이라. 그러하지 않다. 즉 변경을 허가받지 않고 관할 시정구정에 변경했다고 통지만 하면 돼요. 통지 동그라미. 통지 동그라미. 변경 허가 받습니까? 통지하면 됩니까? 통지. 허가받지 않고 변경 후 통지만 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사업기간을 연장합니까? 단축합니까? 단축. 그러니까 형질 변경 3만 제곱미터를 3년 동안 하겠다고 허가받아 놓고 2년 내에 공사를 마쳐버릴 수 있잖아. 그러면 허가받은 기간이 사업기간이 연장됐습니까? 단축됐습니까? 단축. 그 단축 동그라미. 단축 변경은 변경 허가받는 단축만 기각하면 되는 거야. 단축 변경은 변경을 허가받지 않는다. 그렇게. 그 다음에 주거죠? 기업번에 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 몇 %?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줄 것이고 축소 동그라미 5%가 중요합니까? 축소가 중요합니까? 축소. 단축의 반대는 뭐죠? 연장. 단축의 반대가 연장이잖아. 연장은 사업기간 연장은 개발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사업기간 단축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부지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 5% 범위에서 확대 변경은 5% 범위라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확대입니까? 축소입니까? 축소. 그러니까 축소 동그라미 해가지고 반대말이 뭐죠? 확대. 확대 변경은 변경을 받아야 되는 거야. 경미에도. 축소 변경은 변경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 밑에 일괄 신고 대상, 건축법상 일괄 신고 대상인 경우 줄 거죠? 건축법상 일괄 신고 대상인 경우가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건축부에 가면 배운다고 또 일괄 신고 대상이 나와요. 근데 건축부에서 안 죽냐고 여기서 시험 안 나오는 거라. 그럼 거기서는 2가지만 외우면 되잖아. 변경은 변경에 관하여 허가받는 게 원칙이지만 단축 변경과 축소 변경은 변경을 허가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읽고 지나가야 돼. 아셨죠? 3번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밑줄은 꺼드렸지만 단축 변경과 축소 변경은 변경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곳은 모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설명 듣고 이해되면 이런 부분은 5분 동안 공부해 드릴까요? 5초 만에 지나가야 될까요? 진짜 5초 만에 이런 부분은 지나가셔야 돼. 그래야 공부를 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 밑에 내려오세요. 4번에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별표하시고 뒤에다가 허가사항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임의사항.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허가 대상을 배웠고 허가받은 대상을 변경할 때는 변경을 허가받는 게 원칙인데 축소 변경과 단축 변경은 변경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임의사항. 임의사항은 뭐죠? 허가 대상인데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허가 없이 가능한 개발행위 뒤에다가 가로 열고 부제목이 뭐죠? 허가 대상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임의사항.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선 특례로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거 너무 중요한 거야. 밑줄 거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이 몇 개 있습니까? 아이고 136페이지까지 이런 된장. 136페이지가 이 박스가 나와 있죠. 네. 죽겠죠?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134페이지 원래 처음으로 오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임의사항이 너무 많아요. 다만 동그라미 줄 거요. 동그라미 1번에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미칠 거요. 동그라미 1번에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구청에 가서 사후 뭐 해야 되죠? 신고 동그라미. 1개월 내에 사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이 뭐죠? 미칠 거죠. 재복구나 재난 수수에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을 이루는 개발행위는 허가받습니까? 허가 없이 합니까? 허가 없이. 응급조치 동그라미. 단, 그 재복구나 재난 수수에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사후 1개월 내에 관할 시청구청에 와서 뭐 해야 되죠? 신고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거기 들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산을 절파하거나 계곡을 성토하려면 그냥 해야 됩니까? 허가받고 해야 됩니까? 허가받는 게 원칙인데, 잠깐만요. 하천이. 이게 뭐라고요? 하천인데,
홍수가 나가지고 이게 제방 있잖아, 제방. 이 제방이 넘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 시가지라고. 이쪽은 강의 시가지인데 제방이 넘치려고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넘쳐라라고 하면 안 되잖아. 빨리 주변에 산에 흙이나 바위, 모래, 자갈돌을 채워서 제방을 높여야 되잖아. 이거는 재복구나 재난 수술에 필요한 응급처치 목적의 형질 변경이잖아. 이걸 허가 받고 해야 됩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허가 없이 땅 파서 제방을 보강할 수 있는 거야. 신속하게 해야 되니까. 허가 신청하고 15일 내에 허가 받아오면은 홍수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허가 없이 하되 사후 관할 시청군청에 이번에 홍수 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허가 없이 산 하나를 무너뜨렸다고 사후 신고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앞으로 허가 대상 개발행위이더라도 재복구나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는 허가 받습니까? 허가 없이 합니까? 허가 없이. 단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납니까? 사후 신고가 필요합니까? 사후 신고. 그러니까 임의 사항 중에서 사후 신고 대상은 이거 하나뿐이니까 이게 딱 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은 안 해도 되고요. 동그라미 3번 와요. 135페이지.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행위 줄 거예요. 그 밖에 다음에 경미한 행위는 경미하니까 허가 받습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경미한 행위를 동그라미 하면 되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발해야 경미할까? 경미할까? 네. 그 경미한 기준이 기역부터 나와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넘기면은 비역까지 나와 있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될까요? 네. 암기를 나중에 해야 되죠. 해야 되는 다 하는 게 아니라고. 나올 거만 하면 되지 뭐. 나올 거만. 그래서 자, A번에 같이 봅니다. A번. 공작물 설치 나와 있습니까? 미칠 거예요. A번에. 공작물 설치 A번. 도시적가 지구단위 있고, 여기서 무게가 50톤. 무게 동그라미 50톤. 그다음 부피 동그라미. 부피가 50제곱미터. 수평, 투영, 면적 동그라미. 면적이 얼마? 50제곱미터를 넘지 않은 공작물 설치는 경미하니까 허가를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C와요. C는 별표예요.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 안에서 미출 거죠.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입니다.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줄 거예요. 농림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는 허가받고 합니까?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까? 허가 없이. 우리 그 서울서 평택 내려올 때 주변에 비닐하우스 단지 많죠.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전부 허가 받습니까?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합니까?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죠. 단 가로 안에 줄 거예요.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의류 양식장은 제외니까 육상 의류 양식장 용도로 쓰는 비닐하우스의 설치는 임의상에서 제외니까 허가를 받아야 돼. 이것도 정답 결정한 적이 있음. 미칠 거예요. 높이 동그라미 토지 형질 변경해서 A번 높이 동그라미 높이 몇 cm? 50cm 이내. 깊이 동그라미 깊이 몇 cm? 50cm 이내. 절토, 성토, 정지까지 줄 거예요. 아까 절토, 성토 되는 부분의 높이나 깊이가 몇 cm? 50cm 이하는 경미하니까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절토, 성토 할 때 높이나 깊이가 50cm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일단 이 정도 해놓죠. 이 정도 해두시고 제가 체크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심학습 할 때 조금 더 늘려주고 암기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지금 암기 방법 위주로 하면 안 돼. 문제풀이 할 때 예를 들고 심학습 할 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책잘 넘겨요. 넘겨서 이제 136페이지를 펼쳐 두시고 여기 봐요. 우리는 지금 3교시에 개발휴가 지도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맞죠? 개발휴가 지도가 뭐죠? 건축물의 건축 등 국토를 개발할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두 가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공적 개발도 있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이 있는데 무엇을 허가받습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을 어디 가서 관할 시청군청에 가서 허가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개발행위 허가 제도라고 한다. 이 제도에 의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6개. 건공, 토토토, 독간자, 일저 그렇게 암기했습니다. 그때 건이 뭐죠?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으로 건축하는 거야. 그러면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으로 건축하면 국토교육법상 개발휴가 대상이면서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이 되잖아. 근데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법상 건축을 받으면은 국토교육법상 개발휴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단 건축에 따라서 건축으로 건축할 때 국토교육법상 개발휴가 받았다고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는 아니한다.
공작물이 뭐죠? 인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인데 지붕이 있는 것, 없는 것, 없는 것. 예를 들면 강고탑, 강고판 이런 것을 내 땅에 설치하더라도 관할시청 중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행정 변경은 토지를 땅을 겉모양을 바꾸는 거 성행하는 거 맞죠? 절토, 성토, 그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땅의 겉모양을 바꾸거나 강호수바다 등 공유수면 매입을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한다. 흙이나 자갈모래 바위돌을 채취하는 것도 토속 채취죠? 허가 없이 할 수 없어? 없다. 그리고 녹관 농장에서 인허가 없이 하는 토지분할은 그냥 할 수 있습니까? 토지분할도 허가 대상입니까? 허가 대상. 그리고 녹관자, 일자.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장기간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할 때는 허가를 받지만 농림지역은 물건 적치를 할 경우 허가 대상이 아니다. 대개 일을 하다 보면 농사를 하면은 물건을, 농산물을 쌓아두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허가 대상으로 하면 농민들 난리 나죠. 근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거나 사업 면적을, 부지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잖아. 그때는 변경이죠. 허가상 변경은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변경은 허가받는 게 원칙입니까? 허가받는 게 원칙인데 사업기간을 연장합니까? 단축합니까? 단축하거나 그 다음에 부지 면적, 건축물 연면적, 오플더 범위 안에서 확대입니까? 축소입니까? 축소는 변경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걸 공부한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 그렇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죠? 단, 이걸 잊어버리기 전에 책장만 넘겨봐도 복습이 아주 멋지다. 개발의 허가 절차는 시작이잖아. 이거는 중간에 끊지를 못하니까 여기서 잠시 휴식하고 마지막 시간에 개발의 허가 절차를 합시다.